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네, 오늘 이 옆에 제가 얼굴을 나오게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계속 이 얼굴을 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캠이 없어서 옆에 핸드폰을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데를 쳐다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12조의 2였나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배워봤죠. 이번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법의 생산실적 등 보고, 이것도 각 영업자들이 해야 하는, 특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하는 그런 실적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유념해서 꼭 별표 100개 치고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즉, 이 조항은 누구랑 관련이 되어 있다? 세 영업자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쵸? 가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등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단체를 통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건데, 1항을 분석을 해보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제 제조를 화장품을 실제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생산한 실적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한 해 동안의 생산 실적은 언제 하냐면요. 그 다음 해의 2월 말까지 이제 그 실적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의 생산 실적은 언제 보고한다 그러면 2022년 2월 말까지, 그렇죠? 2022년 2월 말까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식약처장에게 다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힘듦으로 따라서 이런 화장품협회 같은 이런 화장품업단체를 통해서 식약처장에게 보고해라 라는 거고요. 언제는 이런 단체한테 보고를 해라, 저쩔 때는 이런 단체한테 보고를 해라.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단체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뒤에 저랑 같이 볼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제조업자이자 책판업자겠죠. 그래서 내가 책판업자로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요. 근데 이 팔려고 하는 이 화장품을 이 화장품의 원료 목록들이 있겠죠. 근데 그 원료 목록을 언제 보고를 하여야 하냐면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됩니다. 후에 한다? 틀렸어요. 유통 판매 직후에 한다? 틀렸고요. 유통 판매한 뒤 2개월 이내에 한다? 틀렸습니다. 그럼 뭐만 맞냐?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된다. 그것만 맞습니다. 여러분, 그 꼭 별표 100개입니다. 유통 판매 전에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또 다른 부분은 저랑 이따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이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실적 및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 계속 누누이 이거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객관식으로는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강조드렸냐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입된 화장품을 이렇게 수입을 할 때 표준 통관 예정 보고라는 걸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화장품의 이름, 원료, 제조 사명 짜자자자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모든 정보가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면 이 안에 이미 화장품의 그 원료 목록부터 해서 이 안에 수입 실적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면 수입 실적 및 원료의 목록을 보고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했으니까요. 한 번 더 하고 여기서도 또 하면 중복돼서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같이 볼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021년 2월 말까지 2020년의 1년치 생산 실적 혹은 수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생산 수입 실적 외에도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유통 판매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통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원료 한 가지를 바꿨어. 그러면 바꾼 이후에 그거를 또 원료 목록을 보고한다? 아니에요. 자, 유통하던 화장품의 원료 목록이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변경된 원료로 제조한 화장품이 유통되기 전에 변경된 원료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각 항목별로 이 협회가 보고해야 되는 협회가 다르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여기서 지금 저랑 한번 상세히 봅시다. 생산 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수입 실적 및 수입 화장품에 대한 원료 목록 보고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합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잡아두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라고 해서 의약품?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지. 따라서 이런 건 화장품 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하면 안 돼. 이렇게 객관식 선지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 틀립니다. 화장품 의약품 수출입 죄송합니다.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화장품의 수입 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담당한다라는 점, 의약품이라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한다라는 점 낚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쉽게 외우는 방법, 수입 실적하고 수입 화장품과 관련된 수입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수출입 이렇게 그냥 하시고 나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 책판업자의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과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 책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죠. 내일부터 제 책이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잡고 제 카페에서 그 예약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카페로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 카페로 바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가셔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는요.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하는 원료 목록 보고랑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지난해에 판매한 맞춤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그런데 아까 전에 위에서는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요. 매년 2월 말까지 원료 목록 보고가 아니라 수입 및 뭐였어요? 제조 실적 그러니까 수입 및 같이 볼까요? 생산 및 수입 실적이었죠. 생산 및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원료 목록 보고는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되는 거지 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았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좀 짬뽕 됐죠. 유통 판매 전에 약간 원료 목록 보고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했었는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원료의 목록을 2월 말까지 보고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아예 그냥 체계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해서 완전히 확실히 외워 두셔야 돼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건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이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건 지난해의 원료 목록의 보고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지난해에 판매한 맞춤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원료 목록은요 실제로 판매되기 전에 보고해야지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료 목록 이미 판매한 거에 대한 원료 목록을 매년 다음 연도에 2월 말에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된 원료 혹은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그 원료업자들 아니면 제조업자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거죠. 근데 특히 그 내용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만 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 이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원료 목록 보고를 한 그런 내용물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납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실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서 이 판매장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맞춤형 화장품은 이미 이제 내용의 원래 목록 보고가 이미 된 그런 그 내용물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제 그 내용물에다가 여러 가지 원료를 또 섞어가지고 넣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좀 부수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해 판매된 맞춤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같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책에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준수 사항도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걸 여러분이 포켓북처럼 막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정말 깔끔할 것 같아요. 정리 정말 잘 해놨죠. 제가 생각해도 시험 보시기 전에 필수 이런 책은 맞춤 화장품계에 없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합니다. 내가 평가해놓고 너무 뻘쭘하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생산 실적, 수입 실적, 원료 목록, 안전성 정보 보고 이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꽉꽉 채워서 한 표만 보면 모든 것이 한 큐에 오케이 하는 그런 표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원료 목록 보고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원료 목록 보고를 화장품업 단체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짚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